자,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론 마지막 파트인데요. 교재가 390페이지요. 자, 감정평가 이론. 이 파트가 많이 어려워요. 그걸 못 박아버렸어요. 감정평가 하게 되면 똑같은 말로 이꼴 부동산 가격입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7문제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역시 이제 올해 같으면 역시 무조건 6문제는 나올 거예요. 6문제는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히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2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2문제. 2문제 이상인데요. 일단 무조건 2문제 출발이다. 계산 문제도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 나와 있죠. 자, 이제 목차 보시면서 분석하겠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어려운 파트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재수만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간평이 분량도 많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간평에서 문제가 쉽게 나와. 네. 공부만 제대로 딱 해버리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나오거든요. 의외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절대 남들 어려우니까 싫어하면서 포기 절대 하지 마시고 체계만 잡아버리면 거의 고득점이 가능한 파트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크게 5개 파트. 첫 번째, 감정평가 기초입니다. 그럼 강의 노트 보시면 화살표 되어 있죠. 크게 4가지. 기초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1번, 감정평가의 의. 2번째, 감정평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성. 3번째, 평가의 기능. 4번째, 분류. 자, 분류만 동그라미. 분류가 상대적으로 비중 높게 출제되거든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다음에 2장 가격 형성 원리. 3장 3방식입니다. 정통적인 평가는요. 이 2가지입니다. 2장 3장. 분량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 형성 원리는요. 또 3가지 있죠. 첫 번째, 다 안 쓸게요. 첫 번째, 가격 발생 요인. 2번째, 가격 형성 요인. 다음에 가격 재원칙 3가지 나옵니다. 3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은 형성 요인 중에서도 형성을 분석하자. 여기서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납니다. 가격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2가지입니다. 이런 파트 중에서 자, 가장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다음에 재원칙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자, 지역 개별 분석하고 재원칙 얘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득점이 됩니다. 2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와도 여기서 나올 거니까. 다음에 3방식은요. 자, 크게 3가지죠. 필기노트, 강의노트 메모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1번 비교 방식, 2번째 원가 방식, 3번째 수익 방식이다. 3방식인데요. 그럼 얘는요. 무조건 공식입니다.
그냥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공식이 주어집니다. 가격 어떻게 구하는가? 가격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을 풀어 쓴 게 뭐 세 가지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두 문제. 계산 문제가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여기서 집중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얘를 포기하더라고요. 어려워서. 다음 주 수업은요. 4시간 동안 3방식 수업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힘들지만은요. 요거 계속 따라오시면 정리만 잘하면 의외로 여기서는 득점이 고득점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감평규칙.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화살표에 되어 있죠. 물건별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입니다. 주로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5개 파트입니다. 일단 올해 시험은요. 작년에 7문제 나왔기 때문에 6문제 잡으시고요. 6문제 같으면 무조건 3방식에서 몇 문제? 3문제. 절반은 3방식입니다. 3문제. 나머지 한 문제 보시면 돼요. 한 문제. 그리고 한 10년, 15년 전, 5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얘가 종전은 얘가 중요했거든요. 1등, 2등이었거든요. 요즘은 얘가 여기 싹 옮겨갔어. 요즘은요, 3방식이 최고 중요하고 다음에 간주가 규칙에서 2문제가 잘 나와. 2문제가. 옛날에는요, 1등, 2등 있는데 얘가 이제 비중이 떨어지고요. 최고 시험은 계속 1등, 3방식, 2등, 규칙.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옮겨갔습니다. 어쨌건 감정평가는 3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얘만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학교에 대한 자신감이 펄펄 넘치거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요. 2장, 3장이 감정평가의 주된 감정평가의 내용들인데 둘 다 분량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3방식이 양도 많거든. 얘는요. 지금 다음 주 수업하니까 1월, 2월 가죠. 다음 주에 4시간 동안 이거 다 끝낼 겁니다. 그럼 이제 얘도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걸리니까 진도를 다 못 나갑니다. 얘는요, 3월, 4월. 그러면 합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5월, 6월 되면 5월, 6월에는 다시 3방식입니다. 5월, 6월에는 다시 3방식. 왜? 3방식이 중요하니까. 되시겠죠? 따라서 이 파트가 양이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 거. 3방식은 다음 주 5월, 6월. 그래서 원리 얘는요, 자, 몰아서 3, 4월 달에 차근차근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런 흐름을 보되 오늘 수업은 남은 시간은요, 기초입니다. 이거 다 봐야 됩니다. 간편 기초. 지금부터 교재 봅니다. 교재 볼게요. 390회입니다. 자, 감정평가 기본 개념. 1번. 개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감정평가란 밑줄 아세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밑줄. 자, 토지 등 얘가 다른 말로 뭐?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동그라미 가치 동그라미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가액 동그라미. 또 정리합니다. 자, 나왔지? 감정평가는 한마디로 뭐지?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의의를 보게 되면 부동산, 토지 등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액 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뭐 가액이나 가격이나 뭐 그럼 갖다 보면.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액 또는 가격 구하는 것이 감정평가다.
그럼 결국은 뭐, 결국은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이다. 예. 목차 2번 내려가요. 자, 평가법인 2번 X 보지 마시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3번 기능. 기능은요, 아주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보시면 1번 정책적 기능, 2번 경제적 기능. 두 가지네요.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다. 어거지로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번 정책적 기능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공적 활동. 공적 활동 적어줘. 공적 활동. 공적 활동에 속하면 정책적 기능입니다. 그럼 2번 넘어가요. 경제적 기능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사적 활동. 사적 활동. 답이 나왔죠? 아, 공적이면 정책적 기능. 사적이면 경제적 기능. 공익이면 정책적 기능. 사익이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항목을 보시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정책적 기능. 자, 항목 4가지 있죠. 1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는 정책적 기능이다. 무슨 말일까요? 부동산 효율적 이용 관리다. 괄호 적어줄래요? 괄호. 지역지구지. 지역지구지.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국토개혁부에서 용도 지역지구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주상공록, 용도 지역마다 용도에 어울리는 효율적 이용이 바로 정책적 기능입니다. 공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지역지구제와 연결하시면 돼요. 정책적 기능입니다. 2번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유도. 괄호 적어줄래요? 공시지가 적어줘요. 공시지가는 여기서 공부합니다. 요거. 맨 마지막에 있어. 근데 이 공시지가가 바로 이를 통해서 뭐 적정 가격 공시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하게 되면 주로 이제 앞에 표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표준지. 보통 공시지가하게 되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해요. 아,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알려주는구나. 예. 공적활동입니다. 정치적 기능. 3번요. 합리적인 손실보상 괄호 똑같이 요거 적어줘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자, 합리적인 손실보상, 보상 동그라미, 보상. 우리가 보통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땅을 수용하잖아요. 수용하면 보상금 주겠지. 이때 보상평가는 뭐 기준? 요거.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반복합니다. 보상평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예, 그래서 잘 나오니까 못 박아버리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보상평가는 뭐지?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금 매긴다. 반복합니다. 보상평가 이꼴 뭐지?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금 매긴대. 4번요. 세금 매기자 과세합리화. 괄호 적어서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인데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못 박아버리세요. 모든 세금은요, 개별 공시지가로 세금 다 매긴다. 국세, 지방세, 뭐, 모든 세금은 무조건 뭐지? 개별지가. 개별지가. 반복합니다. 바로 못 박아버리세요. 모든 보상금은 뭐지? 표준지 공시지가. 모든 세금은 뭐? 개별 공시지가. 예. 연결해버리세요. 여러분들 세법 공부하시면 세금 매기잖아. 무조건 무슨 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지가. 보상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모든 세금은 뭐지? 개별지가. 예. 이런 것들이 모두 공시지가 또는 뭐 앞에 1번에서 효율적 이용, 지역지구제 모두가 공적활동,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2번요. 경제적 기능은 사적 활동이죠. 3개 있네, 3개. 1번.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얘는 사적 활동인데,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건물이 있죠.
10층 건물이죠. 예. 3층이 저희 학원이고요. 6층이 뭐든가요? 6층. 만화방, 만화회계실.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데예요. 예. 한번 시간 나면 올해 중에 여기서 하루 밤 새으면 좋겠어요. 예. 시험 치고 같이 한번 쉬어볼까요? 그래서 밤 새도록 하루 종일 만화만 보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 모르겠어요. 꼭 지를지. 자, 휴게실 정말 가고 싶은데. 자, 이 10층 건물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니까 평가 가격이 얼마 나왔다? 100억 잡을게. 얘가 뭡니까? 1번입니다. 그럼 이 100억이 뭡니까? 평가했잖아요. 적정 가격 100억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겠지. 이보다 비싸게 별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가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지? 사적 활동,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거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2번요. 거래의 질서 확립과 유지예요. 연합의 경제적 기능 사적 활동이죠. 거래의 질서 확립 유지. 자, 이 건물이 얼마라고 했죠? 100억. 100억. 만약 얘를요. 뒷돈 받아 처먹고. 그래서 150억 평가했대. 무슨 평가? 과대평가. 무슨 평가? 허위평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평가사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분명히 뒷돈 받아야 돼요. 한 3, 4 받아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안 드러나면 괜찮아요. 드러나 버리면요. 법대 들어가죠. 교도소 들어가죠. 교도소. 제 친구가 7년 만에 평가사님 합격했어요. 7년 만에. 40이 넘었어요. 간평사 연봉 같으면 되게 억대가 되니까 평생 걱정이 없어요.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합격하자마자 실무 경험이 적잖아. 그렇잖아요. 실무 경험이 적은데 브로커를 만났어요. 금융 브로커. 은행하고 연계돼가지고 이제 대출 이제 받을 때 이 담보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브로커가 얘를 이렇게 평가해달래. 뒷돈을 받았는데 뒷돈은요. 브로커가 다 챙기고 다 챙겨 먹고 제 친구는요. 수수료를 좀 더 업해서 받았네요.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중개로 치면 보통 토지 같으면 0.9%잖아. 그럼 그럼 뭐 2%, 3% 받았겠지. 조금 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재수는 누가 버리고 돈은 누가 다 챙기면서 얘가 다 먹었는 다. 예. 먹고 얘는 이제 수수료 좀 더 거래 평가 많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자꾸 막 올라가지.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얘가 져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이때는 형사건, 민사건 다 걸리거든. 형사건 걸려가지고요. 바로 법정 구속됐어요. 1년 반 살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는 너무 과대평가. 본인 뜻도 아닌데 정말 착한 애인데요. 예. 뭐 때문에? 브로커 때문에. 예. 저는 지가 다 챙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톡해버렸거든. 예. 정작 서명 날에는 이 친구가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물러내집니까? 바로 2번이잖아요. 바로 거래에 있어서 확립 유지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 허위평가를 말해요. 사적 활동입니다. 경제적 기능입니다. 3번요. 의사결정 판단 기준 제시. 자, 얘는 뭘 말하죠? 투자. 투자할 때 이거 얼마면 투자가 가능하겠지 하는 그 기준도 당연히 평가 금액입니다. 그죠? 모두가 사적 활동, 경제적 기능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책적 기능은 공적 활동인데 4가지 있죠. 2번만 밑줄 하세요. 부동산 적정 가격 유도 밑줄. 얘는요. 제가 밑줄 해주면요. 적정한 가격이 나시는 자칫하면요. 경제적 기능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얘는 무슨 기능? 바로 공시지가를 가리키니까 뭘 가리킨다?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요. 경제적 기능 세 가지 있죠. 실제 다시 동그라미 2번을 밑줄. 거래 질서 확립 유지. 얘도요. 제가 밑줄 하면 자칫하면요. 정책적인 오해할 수 있거든. 얘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각 2번, 2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부동산 적정 가격 유도 정책적 기능이고요. 거래 질서 확립하게 되면요. 경제적 기능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02번 내려가요. 평가 절차. 이야, 간평조사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니다. 분량 많죠? 그러니까 이게 넘기니까 393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 안 나온 거지? X하고 있죠? X하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되게 안 좋아요? 안 보면 되니까 X 하세요, X 하세요. 그래서 02번 간평 절차 앞에다가 X 하시고 분량 많잖아. 안 봐도 괜찮아. 근데 하나만 예외. 그러면 맨 밑에 보게 되면요. 맨 밑에 보니까 걸어 1번. 기준 시점 찾았습니까? 1번 동그라미. 이건 중요해. 이것만 확실히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안 봐도 좋은데 뭐만 보자? 기준 시점만. 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야. 일단 동그라미 하셨죠, 그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394페이지 03번 평가의 분류. 자, 분류는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문이 잘 나오니까요. 근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1번, 2번,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설명은 드리고요. 그래서 또 시험은 뭐가 잘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설명 다 들은 다음에 요거 중량변 따라오시면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감정평가의 분류 찾았죠. 종류가 되게 많죠. 1번 제도상 분류. 공인평가, 공적평가. 두 번째 필수평가, 임의적평가. 다음에 공익, 사익, 법정평가. 목차 2번 업무, 기술상 분류, 단독평가와 공동평가. 다음에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다음에 1차, 2차, 3차 수준의 평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모평가, 수시적평가, 다음에 독립평가, 부분평가, 마지막으로 일괄, 구분, 분평가, 그리고 참고표, 마지막으로 기준 시점은 중요하다고 했죠. 예. 요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처음이 뭐죠? 공인평가와 공적평가죠. 어려운 말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평가자는 뺄게요. 네, 빼고 이제 공인평가, 공적평가입니다. 얘는 뭐냐? 평가 주체를 말해요. 감정평가는 주체가 일반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평가입니다. 개인. 다음에 공기관. 그렇게 되어 있죠. 공기관. 공적기관. 공적기관이 평가하면 공적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인이 하는 것은요, 공인자가 붙는데, 이때는 반드시 시험을 쳐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치잖아. 합격하니까 여러분 중개사 사무소 개업하잖아요. 공인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자기 시험은요, 공인자가 붙어 시험 쳐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인제도입니다. 자격증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공인제도. 공적은요, 개인이 평가 못해요. 누가? 공적기관. 이런 데는 드물지만은요, 특히 이제 어디 가면요, 독일은 평가는 개인이 못해요. 시험 제도가 없습니다. 독일은요, 평가위원회가 있어. 공기관. 거기서 평가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공적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지? 요거 들어가구나. 공인평가예요. 시험 쳐야 됩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자, 필수평가와 임의적평가.
어려운 말은 없는데 일단 얘는요 집중하세요. 왜? 시험이 나오니까 집중하세요. 얘는 바로 강제성 유무다. 강제성 유무.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머지 평가는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말이에요. 그러면 필수적 평가는 어떨 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런 대표적인 예가 요거 기억하세요. 경매평가. 경매평가. 경매평가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아파트 대출 받고요 석 달 동안 이자 안 내봐. 경매 넘어갑니다. 기준은 뭐지? 3기, 석 달, 3번. 3번 이자 안 내면요 은행은 경매 넘어갑니다. 3기가 연체되면요 뭐지? 부실채권, NPL이 돼, NPL. 그럼 그때부터 NPL을 하시게든지 경매 넘기든지. 그러면 이제 3기 연체가 돼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경매 통보할 거라고 완전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넘어갑니다. 쭉. 언제? 여기 한 1년쯤 걸리거든요. 1년쯤요. 걸립니다. 이때 한 6개월 전에 경매 개시일 6개월 전에 요때 이제 대개 6개월 전에 이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평가. 무슨 평가? 경매 평가. 어떤 사유? 채무 불이행, 원리금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요. 경매 넘어간다. 반드시 경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확인합니다. 경매 평가는요. 필수적 평가예요. 이머지 평가예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머적 하니까 틀린 말이야. 요걸로 끝. 필수적 평가입니다. 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보상평가. 보상평가는 어떤 사유입니까? 공익성이 클 때 고속도로 낸대요. 예. 그래서 공공사업 할 때 사익보다 공익이 클 때는 당연히 뭐지? 수용하죠. 공공사업. 이때는 반드시 뭐 보상평가 해야 됩니다. 필수평가입니다. 이것도. 반면에 이머지 평가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예상수 마음대로예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참고로 뭐지? 담보평가. 내가 은행에 대출 받고 싶어요. 그때 은행에 가게 되면 그때 담보평가 매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조심하자. 예요. 경매평가는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필수적 평가이다. 예. 다음에 거는 안 쓸게요. 그런데 보시면 공익, 사익, 법정평가입니다. 얘는 전부 그대로지. 공익이 목적이면 공적평가. 예. 공익평가. 사익이 목적이면 사익평가. 세 번째, 법정평가는요. 법정이 뭐죠? 법률의 규정에 처착거자 준말이죠. 법정평가.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한 평가니까 어떤 것입니까? 공시지가. 모든 공시지가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공시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또는 뭐지? 보상평가. 보상평가도요. 보상에 대한 특례법이 다 있거든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보상평가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세금 매길 때. 여러분들 2차 세법 공부하잖아요. 세법. 그때 모든 조세 가격, 토지 분쇄된 것들은요. 세법에서 다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세금은 개별적으로 평가 이런 식으로. 이것들 모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입니다. 내려갑니다. 단독평가와 공동평가. 얘는요, 평가사의 수를 말해요, 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평가한다. 단독평가. 한 사람입니다. 2명 이상이 평가한다. 그러면 공동평가가 되고요. 공동평가는요,
얘가 많죠. 단도평가. 근데 얘가 많은데 얘는 예외라, 예외. 예외적으로 공동평가. 공동평가하는 경우는요, 참고로 보신다면 어떨 때 2인 이상 공동평가. 이때가 바로 보상평가입니다. 보상평가는 단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평가사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어떤 땅에 대한 보상금을 매기는데 A가 평가하니까 10억이 나왔다. 10억. B가 평가하니까 12억이 나왔대. 인간인지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중간값이 얼마입니까? 11억이 되겠네. 11억. 그래서 11억으로 하자. 이걸 보상평가입니다. 몇 명? 2명. 한 사람이 평가하면요, 평가하다 보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평가하게 되면 그만큼 공동평가는요, 보상평가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2명이 평가했어요. 주로 이제 나누기 2, 주로 산술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매길 때가 많거든요. 공동평가, 예외적으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현황, 조건부, 기한부, 소급평가입니다. 얘는 뭐냐? 평가의 시점. 시점에 따른 분류가 돼요. 시점이, 자, 현재 시점이다. 현황평가입니다. 종합평가는 시점이 미래죠. 현재. 얘는 미래가 되고요. 얘도 미래가 되고. 소급평가는 과거가 되고요.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현재면 현황평가, 미래라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 평가, 과거 시점이면 소급평가가 됩니다. 다만 미래가 두 가지죠. 조건부 평가와 기한평가인데 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 공부하셔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건부 법률행위 들어보셨습니까? 기한부 법률행위 똑같은 말이에요. 조건부, 기한부 다른 점이 뭐냐? 조건부는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합니다.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미래를 말이에요. 기한부는요, 장래 도래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장래가 불확실하면 조건부, 장래가 확실하면요, 기한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시험이 10월 언제예요? 25일요. 토요일이죠. 예. 자, 그래서 10월 25일. 자, 시밀인데요. 신랑이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올해 시험을 쳐가지고 만약 합격을 한다면 그랜저한테 뽑아줄게. 좋죠. 합격한다면요, 그랜저한테 뽑아주겠대요. 여러분,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정답은 알 수가 없죠.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0달 뒤를 알아? 이거는 신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렇잖아요. 예. 합격하면 그런지야. 얘가 뭡니까? 불확실이지. 불확실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또, 4년 전 제가 공인모 수업할 때, 저기 분당 공인모 있었거든요. 거기 수업할 때 야간반에 아주 애뜬 학생이 보여. 그럼 수업하다가 물어봤어요. 그 나이가 얼마에 물었더니, 학생.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보자마자 호기심이 생겨요. 도대체 얘는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물어봤어요. 아빠가 시켜서 엄마가 시켰어. 공부를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시켰대요. 아빠가 왜 시키냐면 수백보다 돈이 중요하대. 증여사면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러면서 아빠가 시켰는데 아빠가 합격하면요. 그런 데 뽑아준대요. 돈 많은 아빠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동기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 석 달쯤 하다가 한 4월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학교 뭐 급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예. 자, 기한번은요. 7월 25일. 합격이 아니고요. 시험만 친다면 차 뽑아주겠대. 확실하죠, 그죠? 언젠가는 무조건 도래가 될 거니까. 얘가 뭡니까? 바로 기한번, 도래가 확실합니다. 되시겠죠? 둘 다 미래인데 구분되시겠죠? 자, 다시 봅니다. 평가의 시점에 따라서 시점이 현재라면 현황평가, 미래라면 좋고 못하는 기한번 평가, 예. 다음에 과거라면 소고평가다. 자, 그러면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12일 맞아요. 10일 맞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2일, 자, 우리 건물 빌딩 평가해달래요. 얘가 뭡니까? 현황평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이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해. 철거 전제로 하면 철거 할지 할지 불확실하겠지. 조건 평가 맞잖아요. 3년 뒤에, 그죠? 그럼 뭐가 되지? 미래. 조건 못 평가가 되고. 예. 그러면 이 건물이 부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 상속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을 예를 들면 한 5년 전부터 이때부터 뭐 유언을 남겼나 봐요. 어쨌건 이때부터 뭔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평가가 필요하다. 뭐지? 5년 전으로 소급해서 과거, 소급평가입니다. 결론, 평가는 시점에 따라서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게 되면 주로 얘가 최고 많아. 오늘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자 보세요. 시점은 시점인데 감정평가 가장 기준에 있는 시점이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얘는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 맨 끝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준 시점 나와 있죠. 얘는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잘 나옵니다. 기준 시점. 자, 평가의 기준된 시점은 자,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가능하다. 맞죠? 과거면 소급평가, 현재면 현황평가, 미래라면 조금 기한평가야. 근데 뭐가 가장 많다고 했지? 얘가 최고 많아. 보통 보통 부르는 게 기점 현재 이런 말이 많이 붙어요. 현재.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시점은요. 가격조사 네모예요. 꼭 기억하세요. 빈출 자주 납니다. 가격조사 완료 일자예요. 가격조사 완료 일자. 완료 일자. 완료 그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완료 일자. 기시점은 가격조사 완료 일자. 굉장히 출제 잘 됩니다. 완료 일자. 얘가 뭘 말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월달이죠. 2월 1일. 감정평가 어려봤습니다. 어디? 제주도. 제주도 땅을 평가해달래요. 서울 법인이었어요. 어려받았습니다. 그럼 서울 강남 법인에서 이 땅을 평가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 그렇잖아요. 평가를 하면. 그러면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4, 5, 6, 2박 3일이네, 그죠? 예, 3일 동안에 제주도 갔어요. 현지조사. 여기서 이제 자료를 이것저것 뽑아야 돼요.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다시 서울 왔습니다. 6월 8일 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합니다. 분석하니까 여기서 결론 내야 되겠지. 그래서 감염평가 보고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보고서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격을 얼마, 10억. 예, 10억이라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2월 10일 날 이 보고서를 어린이에게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시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왔습니다. 가격이 10억 나왔죠. 10억, 10억. 이때 가격은요. 이때 10억의 긴 시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짜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어느 날짜가 평가의 긴 시점이 될까요? 자, 봅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 일자. 완료 일자. 그러면 이제 얘가요. 다른 말로 가격 조사야. 가격 조사. 가격 조사를 4일날 요 땅에서 6일날 끝났잖아. 여기서 자료 수집이 다 끝났잖아요. 이걸 갖고 분석하니까 얼마가 나왔지? 10억이 나왔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때 완료일자가 언제지? 6일.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르면서 경매하든지 뭘 하더라도 평가 보고서 보게 되면 얘가 나와 늘. 긴 시점은 항상 뭐지? 가격 조사 완료 일자. 언제? 6일. 완료 일자. 자꾸 넣는 게 올해 일자. 택도 없지. 보고서 작성 일자. 택도 없지. 땅을 집어넣잖아. 무조건 뭐지? 가격 조사 완료 일자. 언제? 6일. 여러분 이제 경매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앞으로 속을 리가 없잖아. 아, 이때 조사가 끝났구나. 아, 이렇게. 그렇지. (10억) 났죠? 10억. 10으로 평가했다. 그럼 긴 시점 언제입니까? 2월 6일이잖아. 예. 얘는요, 보고서에 필이 없으면요, 효력이 없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필수적인 계상입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필수적. 꼭 적어야 된다. 세 번째, 네모되어 있죠. 얘도 잘 나와요. 네모 원칙이다.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 자,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면 자, 현재 우리 공유목 빌딩이 현재 10억이면 1년 전에는 100억이면 1년 전에는 98억 갈 수도 있고 3년 뒤면요 105억 갈 수도 있잖아. 가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거 뭐지? 늘 변한다. 늘 변동하잖아. 그러니까 시점을 분명히 밝혀서 언제 가격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위할점은요, 변동의 원칙이지, 틀린 말은 자꾸 얘를 집어넣어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은 X, 틀린 말입니다. 예.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 일자. 지금 이런 용어들은요, 다른 수험생들은 이런 예를 안 들어. 어기서 암기해버려, 암기. 여러분 이해하니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 긴 시점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책 보고 확인, 책을 봅니다. 391페이지. 39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긴 시점. 설명 다 들었습니다. 긴 시점.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첫 줄, 동그라미 2번. 기억번. 자, 요거 집중 출제입니다. 기억번 모두 밑자입니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 완료 날짜.
예, 나왔잖아요.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 밑줄하세요. 모두 기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 자 미리 정했을 때가 적어줍니다. 미리 정했을 때 과거 또는 미래를 말이에요. 현재는 당연히 오늘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자 과거나 미래를 미리 정해. 예를 들면 보세요. 평가하는데 소급평가는 과거로 소급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을 3년 전 소급해서 평가하라. 이러면요,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 나와 있어요. 근데 50년 전. 전설의 고향이죠. 이럴 때는 자료가 없어, 이런 것들은요. 근데 과거도 3년 정하면 미리 정해줬지. 3년이면 가격조사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 평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가격조사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평가하면 안 돼요. 요 문장이 바로 다만입니다. 다만 시점을 3년 전, 50년 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만 기시점으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3년 전은 가능한데 50년 전 하면 조사가 어렵잖아. 이런 말합니다. 자, 기시점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강의 노트 볼게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시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 공부했다? 기준 시점까지 공부했고요. 다음에 1차, 2차, 3차가 나오네. 1차, 2차, 3차. 자, 1차 수준의 평가, 2차, 3차 수준의 평가입니다. 얘는요, 평가서의 전문성을 말해요. 그러면 정답은요, 숫자가 커질수록 전문적이다. 그러면 그 몇 차가 가장 전문적입니까? 3차. 얘는요, 바로 가장 전문이다. 전문가니까 뭘 말하죠? 자격증. 감염평가 자격증 따고 평가를 하게 되면 3차 수준 가장 전문적입니다. 그럼 1차는 뭐지? 전문성이 떨어지겠지. 누구 말해? 일반인. 이 사람들은 도무지 평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2차인데요. 2차는 일상 업무 적기, 일상 업무. 일상 업무로 적겠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도 중개하다 보면, 아, 이 아파트요, 7억 합니다. 아, 이 상가요, 5억 합니다. 가격을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평가 자격증이 있다, 없다? 평가 자격증은 없어요. 그러면서 중개활동 하잖아요. 자격증은 없는데 늘 중개를 업무로 다루니까 이 사람들은 중간 수준은 되거든. 2차 수준. 되시겠죠? 예. 자격증은 없지만은 늘 업무로 다룬대. 예. 이런 평가가 바로 2차 수준의 감정평가입니다. 자, 다음 파트 보시면 다음 파트. 참모평가와 수시수평가. 참모평가는요, 뭐냐. 얘는 어떤 고용된 기관에 고용되었다, 속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 자, 은행에서 대출계에서 여기서 평가를 합니다. 대출계 직원도요, 얼마든지 평가사 자격이 없더라도 늘 평가 다루잖아요. 누굴 위해서? 은행을 위해서. 어느 기관에 속해서 평가한다. 바로 참모평가입니다. 참모평가. 속해서. 수시평가는요, 전문가를 초빙해요. 전문가를 초빙해요. 초빙. 불러가요.
이거 좀 그리기가 좀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 나가지고요. 항공기입니다. 어느 감정평가사가 항공기 평가가 어려 들어갔대요. 이 사람은요, 비행기는 타기만 했지 부품은 아무것도 몰라. 그다음 평가 거절했는데 모르잖아. 굳이 평가를 하겠다면 항공기 관련 분야의 박사급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인에서 평가 어려 받았는데 같이 어울려서 가격을 산출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할 적에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와서 평가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전문가를 수시로 불러와서 평가하는데, 수시로 평가. 자, 이어서요. 강의 노트,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있죠.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얘는요, 자, 그냥 일본 이론인데 저는 설명을 피하고 싶어요. 좀 어려운 파트인데 얘도 각각 옛날에 10회 때, 11회 때 나왔지. 지금은 한참 지났잖아. 그로부터는 아예 입을 속 닫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다고는 하지만은요, 최근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설명이 필요할까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 풀이해서 필요하다면 설명하지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패스합니다. 다음에 일괄, 구분, 분평가. 얘는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나온다. 얘가 최우선적으로 넣으려합니다. 지문이요. 그래서 결국 분류는 설명 많이 들었잖아. 그렇지만은 일괄, 구분, 분평가. 얘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예. 얘는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39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목차 2번 있죠.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분평가 2번을 동그라미. 얘가 오늘 마지막 진도예요. 그리고 1번 원칙은요. 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모든 물건은요. 따로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로. 그런데 2번 예외가 세 가지 있죠. 1번 일괄평가, 2번 구분평가, 3번 부분평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문이 잘 나와요.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먼저 1번 일괄평가는 밑줄 하세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밑줄. 자, 서쪽 끝에 보니까 또 밑줄 하세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이럴 때 일괄평가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지 복합부동산. 여러분이 이런 주택 갖고 있어. 단독주택. 그러면 갖고 있는데 전체가 5억이거든. 5억. 전체가 5억인데 땅값이 3억이고요. 건물값이 2억이래. 맞죠?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판다면요.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에서 따로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5억에 팝니까? 한꺼번에 5억에서 일괄해서 5억에 팔지. 얘가 일괄평가입니다. 따라서 자 1번 밑줄 했죠. 토지와 건물은 서로 일체로 거래된 관행이 있잖아요. 일체로 거래. 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요. 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 부동산의 평가는요. 따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일체로 일괄평가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2번요. 구분평가는요. 밑줄 하세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한 개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르대요. 하면 예를 들어서 적어줄래요? 복합건물요. 복합건물은 주로 뭐가 붙더라?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로망이죠. 4층 주복이 있는데 1층은 상가로
임대해주고요. 이 건물이 내 거라면 주상복합. 이러면 인생 끝났죠, 그죠? 예. 2층은 원룸으로 주거용, 3층은 투룸으로 주거용, 4층은 내가 살아야지. 역시 뭐 소유자가 거산다 주거용. 주상복합이죠. 얘는요, 한 개 물건. 인데 용도가 같아야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상업용, 주거용 다르잖아. 그러면 가치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겠지. 가치가 다르니까 뭐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되시겠죠? 구분평가. 3번요.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본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 자, 부분평가는요. 앞에 뭐 지문이 쫙 나와. 뒤에 또 두 줄 더 나오잖아. 다 필요 없고요. 얘가 나와. 얘는요. 줄이면 일부 해도 되고, 줄이면 부분 해도 되고, 일부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문에서 어떤 단어라도 일부 또는 부분, 일부분 나타나면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무조건. 답이 나왔잖아, 답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요. 한 필지. 땅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생긴대. 공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부 수용이다, 일부 수용이다. 요거잖아. 이럴 때 보상금은요, 전체가 나와요. 빚금치 일부분만 나와요. 얘만 보상금 왔잖아. 그렇잖아요. 이럴 때 뭡니까? 부분평가입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한이 조건한 것이 예를 들면 공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부가 남았다. 일단은 요것만 일부분, 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결국은 일부분 단위에서 답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요. 지금 체크된 밑줄이 있죠. 여기서 지문이 잘 나와.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은요. 평가의 기술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요. 학교로 수업 듣기 전에 잠 푹 주무시고 오세요. 좋은 컨디션에서. 예. 왜? 다음 주는 이게 너무 힘들거든. 힘들면 또 좋을 수 있거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는 힘든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좀 단단히 잡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주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